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험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시험 출제 경향은 적절했었고, 근데 그런 말 하더라고. 일단 문제가 이게 뭐지 하면서 봤어 이렇게.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봤는데 자세히 보면 답은 보여. 그러니까 그 네 개 지문 중에서 딱 3개 다 틀렸어. 그래서 처음 나온 지문이 있었는데 그 처음 나온 지문은 답이 아니었었어. 그죠? 그래서 이제 그 3개 지문이 많이 봤던 지문이고, 그 3개 지문이 봤을 때는 너무 명확한 답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제 그죠? 답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케이스 문제 2개 빼고는 뭐 인가 파트하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시료 파트잖아요. 그래서 그 케이스 2개 빼고는 그냥 좀 문제는 맞출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시험장에서는 어려웠을 겁니다. 시험장에서는 낯선 문제 나왔기 때문에 어려웠을 텐데, 또 한편 다른 시험이 어려웠었잖아요. 그래서 다른 시험 어려웠으니까 어려웠기 때문에 행정법 문제 풀 때 좀 시간이 부족했을 것 같고, 자, 또 한편 이제 다른 문제가 어려우면요, 저 자꾸 쫄아요. 쫄아서 이제 문제가 쉬운데도 불구하고 잘 안 풀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졌을 건데, 나와서 보시면 그냥 풀만했다, 그렇죠?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응? 자, 그 정도 같은 것 같고. 그래서 뭐 지문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것은 많이 없었고, 한 2가지 판례, 2가지 케이스 문제. 자, 그거 좀 어려웠었어요. 자, 그래서 빨리 좀 풀기로 하죠. 뭐 시간도 없으니까 저 가서 공부하셔야 되니까. 자, 빨리 푸시면, 자, 3페이지에서 1번 문제 있잖아요. 그래서 행정법 관계에서 민법에 적용되게 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나와 있는데, 1번, 자, 민법상에서 일반 법 원리적인 규정인데, 우리가 민법엔 두 가지 조문이 있어. 그래서 공법관계 흠결 등에 대해서 사법 규정을 적용할 것이 아닌 문제인데, 일단 사법관계는 2가지가 있죠. 일반 법 원리하고, 자, 또 한 가지가 이제 이해저주 규정. 자, 그 2가지 있을 텐데, 일반 법 원리 규정은 비권력 관리 관계까지만 적용됩니까? 권력 관계까지 적용됩니까? 권력 관계까지 적용되잖아. 그래서 요 이제 1번 예를 들면 이거잖아. 예컨대, 자, 우리가 공부했던 실권 법리 어디서 나왔어요? 자, 민법의 일반 원리인 신의성시 원칙이지? 그런데 이 신의성시 원칙 나왔는데, 실권 법리는 민법의 일반 원리 규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자, 비권력 관리 관계까지 적용된다. 권력 관계까지 적용되잖아. 자, 맞는 지문이고. 자, 2번에서 우리가 이제 뭐 기간 계산이라든지 이런 뭐 주소라든지 해서 어떤 법 기술적인 조항인데, 이 법 기술적 조항도, 자, 민법 조항을 준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 계산과 관련돼서 특별 조항 없을 때는 민법 준용하는 거지. 맞는 지문이고. 3번 가면, 자, 국가 등에 대한 금전 채권의 소멸시효는, 자, 민법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아니지, 그렇죠? 우리가 민법상에서 금전 채권 몇 년이에요? 시효가 10년이잖아. 10년. 뭐 10년짜리가 있을 거고 3년짜리, 1년짜리 있을 텐데, 그렇지만, 자, 금전 채권 소멸시효가 행정법에서는 원칙 5년이잖아. 자, 그러니까 일단 3번 틀렸지. 자, 4번 가면 행정법상에서 행정 목적을 위해서 제공된 행정재산인데, 우리가 이제 행정재산이 있고 일반 재산이 있잖아요. 근데 행정재산은 시효취득이 됩니다. 근데 시효취득이 안 되는데, 일반 재산은 시효취득 되잖아.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때 행정재산은 공용 폐지되지 않으면, 자, 민법상에 있는, 자, 시효취득 규정은 적용 안 된다. 맞죠?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자, 3번 틀렸습니다. 자, 이번에서 행정 소송 등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건데, 근데 이번 시험에서는요, 좀 아쉬운 게 하나 있었어요. 왜냐면 아쉬운 게 뭐냐면, 최근 판례가 안 나왔어. 최근 판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번에 문제 풀이하면서 엄청 많이 했는데, 최근 판례 다 풀어지 않습니까? 근데 뭐 최근 판례 중에서 중요한 게 많이 있었는데 안 나왔어요. 그래서 안 나와서 문제 풀이한 게 좀 아쉬운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 판례 중에서 국가배상 판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판례 좀 냈으면 좋았을 텐데 안 냈어요. 안 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상하게 행정직은요, 좀 늦어요. 그래서 경찰직 같은 경우는 경찰직은 판례 바뀌면 바로 나옵니다. 바로 나오는데, 행정직은 좀 뜸을 들여서 천천히 이렇게. 그래서 한 1년 내지 뭐 1년 지나서 나오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지라도 혹시 몰라요. 또 나올지 모르니까. 뭐 저번에 공부하신 거 다시 익히셔야 됩니다. 자, 문제 2번 중에서 행정소송 등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건데, 재량의 경우, 자,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재량권 일탈과 남용만 심사하는 거다. 맞지? 2번째, 사정 판결에서 처분이 적법인지 위법인지 언제 기준? 처분시 기준이지. 자, 변론 종결시는, 얘는 이제 사정 판결 필요성이지. 필요성. 공공복리는, 자, 변론 종결시 기준인 거고.
자, 세 번째에서 드물봉규 조례인데, 조례가 집행행위 개입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자,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 줄 때는 이거 처분이다. 맞죠? 자, 4번. 자, 우리가 이거 생각해 보세요. 자, 판결력 중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세 가지 있잖아. 형성력, 기판력, 그다음에 이제 뭐 기속력이 있는데, 기속력하고 형성력 어디에서만? 자, 판결 중에서 기각 판결, 인용 판결. 인용에서만. 근데 기판력은 기각하고 인용 둘 다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자, 취소 소송에서 기각 판결이잖아. 기각 판결이면 기판력 있잖아. 기판력은 인용과 기각이 있으니까. 근데 구속력 안 되는 거지. 그치? 왜? 구속력 인용했잖아. 자, 구속력 인용했으니까 자, 기속력은 발생하지 않겠죠. 기각에서는. 맞죠? 형성력도 안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일단 4번은요, 좀 생각 요하는 지문이죠. 그래서 자, 2번 지문이 옳지 않습니다. 너무, 뭐 2번이 쉬웠으니까, 그죠? 답은 보이잖아, 지금. 다음에서 이제 세 번째인데, 세 번째에서 그 3번 지문이 많이 안 봤던 지문이에요. 근데 일단 뭐 1번, 2번, 그 다음에 4번이 쉽잖아. 그래서 이제 옳은 건데, 자,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이지? 이것은 성격이 뭐겠어요?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관계, 특허지, 특허. 특허라서 얘는 이제 민사계약 아니야? 민사계약이야, 자, 공법상 계약이야. 다 아니야, 그쵸? 얘 처분이야, 처분. 특허니까 처분입니다. 엄청 많이 했던 판례잖아, 그치? 자, 두 번째. 자, 공법상 계약은 우리가 공법상 계약, 확약이라든지 행정계획 확정 절차는 행정절차법 적용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적용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이번 지문은 자, 틀린 거고. 자, 3번인데 요 3번은요. 예전에 한번 나왔었어요. 예전에 이제 보면 얘가 이제 그 둘로 분리해서 고시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래서 그 사회 기반 시설 등에 대한 민간 투자법상에서 이제 그 사업 시행자 지정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업 시행자 지정인데 뭐겠어요, 이것은? 이거 생각해 봐. 만약에 이제 우리가 도로를 이제 그 민간 사업자 준 거야, 이렇게. 그래서 민간 사업자가 이제 도로 갖다가 민간 사업자가 도로 건설할 수 있게 사업 시행자 준 거야. 사업 시행자로 정해주면요. 이 민간 사업자가 뭐 할 수 있어요? 사업 시행자가 지정이 되니까. 얘가 이제 개인 땅 수용해서 이제 도로 만들 수 있잖아. 재림 경우로 하면 사업 시행자의 지정은 수용권을 주는 뭐겠어, 성격이? 특허겠지? 자, 그래서 이제 성격은 이제 처분입니다. 처분이기 때문에 얘는 공법상 계약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 사업 시행자의 지정은 사업 시행자의 지정은 성격 자체가 얘가 처분이야. 처분인데, 근데 생각해 봐. 이제 우리가 해석하시면요. 그 해설에서 두 가지 분리하세요. 분리해서 사업 시행자의 지정은 처분이야. 근데 그 다음 페이지 하시면 이제 국가하고 민간 사업 시행자지? 민간 사업 시행자 간에 이제 협약을 투자할 거냐. 투자에 대한 협약을 맺겠지? 예컨대, 그쵸? 이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도로 같은 거 건설하잖아. 그래서 민간 사업자한테 도로 건설할 수 있게 사업자 정해졌는데, 근데 만약에 이제 이 도로가 민간 사업자가 이제 건설한 다음에 이용객이 별로 없어. 이용객이 별로 없을 때 어떻게 국가가 이제 지원해 주잖아, 이렇게? 지원금 주죠? 이때 그럼 민간 투자에 대한 협약이야. 이 협약 내용 어때요? 협약 내용은 국가하고 민간 투자 사업자가 맺은 계약이야, 계약. 이는. 그래서 이제 협약은 계약이야. 여기는 둘로 분류하시라고. 협약은 계약인데, 그렇지만 사업 시행자 지정은 처분이에요. 자, 그런 지문까지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서 이제 4번 지문인데, 우리가 부담 붙일 때 이 부담을 일방적 부과합니까? 상대방과 협약할 수 있습니까? 상대방과 협약할 수 있지? 그래서 그 판례 쓰잖아. 송유가 매서로가 판례. 거기서 이제 이전 비용 너가 낼래? 그랬잖아. 이전 비용 부담하라고 협약했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협약 형식하고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옳은 것은 일단 그 3번 질문이고 1번, 2번, 4번이 정확히 틀렸기 때문에 그렇죠? 답은 고를 수 있었어요. 그렇죠? 자, 다음에서 이제 4번 가시면 행정조사 등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이 문제는요, 작년 지방제 실급 문제잖아. 작년 지방제 실급 문제였었고, 저번에 사회복지 문제 나왔다고 말씀드렸지? 그래서 사회복지 나왔었는데 또 나왔지, 이게. 그래서 올해 사회복지 나왔던 문제잖아, 이게. 그래서, 근데 작년 실급 문제였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지방제 실급은 중요해요. 그래서 작년 지방제 실급 문제 제가 올려놨으니까 우리 홈페이지 가시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방제 실급 문제 올려놨으니까 그거 풀어보세요. 나중에 풀어보시고. 왜냐면 지방제 실급 문제가 자꾸 다시 나옵니다. 그러면 4번 문제에서 행정조사 등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조사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위법인 행정조사로서 손해 입은 국민은 국가배상법상에서 배상 청구할 수 있다. 맞지, 그것은?
자, 3번. 자, 위법인 세무조사야. 세무조사 위법이면 위법인 세무조사에 근거해서 부과한 처분도, 과세처분도 위법이지. 자, 위법이 되는 거고. 자, 3번 틀렸지? 자, 4번은 우편물 통관 검사 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 개봉 등의 검사인데 얘가 이제 행정조사 성격이 있다는 거야. 지금 보세요. 우편물 개봉했어. 개봉해서 이제 조사한 거야. 이게 지금 형사처벌이 목적이라고? 아니면 행정조사 목적이라고? 만약에 형사처벌이 목적이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압수, 수색영장이 있어야지. 영장이 필요한데 얘가 형사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행정조사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영장 필요하다. 영장 필요 없다. 영장 없이 할 수 있다. 영장 없이 했을지라도 자, 위법 아니다. 자, 그럼 판례죠. 자, 3번이 자, 옳지 않고 5번에서 행정행위 직권 취소 등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처분청이라도 자신이 행한 자, 수익적 행정행위가 위법이면 자, 취소할 수 있죠. 우리가 취소 처리할 때 법적 근거 필요 없어요. 자, 법적 근거 필요 없기 때문에 일단 1번 틀렸어요. 자, 2번은 뭐야? 2번은 직권 취소 취소지. 직권 취소한 거 취소할 수 있어. 직권 취소한 거 취소할 수 없어. 응? 둘로 나누셔야지. 만약에 행정처분 수익적 처분이면 자, 수익처분이면 직권 취소한 거 취소하면 국민한테 유리하잖아.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이제 만약에 저 영업허가에 지금 자, 수익 처분이지? 요 수익적 처분인데, 요 수익적 처분에 대해서 취소했어. 자, 직권 취소했어. 직권 취소한 다음에 다시 취소해. 자, 다시 취소하면, 자, 얘가 없어지잖아. 얘가 없어지면서, 자, 수익 처분이 다시 부활되잖아, 이렇게. 자, 영업허가 내줬죠? 영업허가를 내준 다음에, 허가 취소했어. 허가 취소한 것을 다시 취소해. 허가 취소한 것을 다시 취소하면, 자, 취소한 게 없어지니까 허가가 다시 부활되잖아. 자, 이것은 자, 국민한테 유리하니까 얘는 가능하다는 거지?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행정이 침해행정이면, 부담행정이면 이때는 침해행정 취소했어. 취소하면 국민한테는 수익이지? 자, 수익이야. 자, 수익인데 다시 취소하면 다시 침해지? 얘는 안 되는 거지. 얘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냐면 과세처분. 자, 과세처분 취소했어. 자, 과세처분을 취소한 다음에 취소했어. 취소한 다음에 다시 취소한 걸 또 취소해. 취소한 걸 취소하면 또 과세처분이 부활되잖아. 자, 부활되니까 이때는 취소한 거 취소할 수 있다. 취소 안 된다. 취소하는 거야. 자, 취소하는 거야. 다시 새롭게 부과하면 되는 거야. 새롭게, 그렇죠? 자, 새롭게 부과하면 되는 거지. 직권 취소한 거 취소 안 됩니다. 여기는. 자, 그 판례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과세처분 직권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가 자, 당연 무효가 아니면 자, 과세처분은 확정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취소한 처분을 직권 취소해서 원 과세 처분을 다시 살릴 수 없다. 그렇지? 맞는 질문이지? 3번. 자, 위법한 행정행위 등에 대해서 불가쟁력이 발생한 이후에도 자, 당의 행정행위 위법 이후로 직권 취소할 수 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기간 지났을지라도 행정 정보할 수 있어요. 직권 취소할 수 있지. 맞는 얘기고. 자, 4번. 행정행위 위법이 치유됐어. 자, 치유돼서 어때요? 치유가 뭐야, 치유? 치유라는 것은 행정처분 하자 했었는데 나중에 보완했지. 자, 나중에 보완해서 뭐 합니까? 나중에 보완해서 이제 자, 치유하면 이 행정행위가 소급해서 유효됩니다. 소급해서 유효되니까 이것을 이유로 당의 행정행위 취소할 수 없지. 나 이제 하자가 치유돼서 유효가 됐잖아. 자, 유효가 됐으니까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일단 1번 지문이 틀렸지. 여기는. 자, 다음 가시면 자, 6번에서 자,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해서 이제 옳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 1등 할 때, 그 1번과 했었잖아. 그죠? 했었는데, 자, 식품 적객 영업 신고할 때, 요 1번 지문이 지금까지 많이 나왔어요. 한 3번 나온 것 같아. 그렇지? 기출문제에서. 그래서 이제 식품 적객을 영업 신고할 때, 얘가 식품위생법이 건축법에 우선적용 됩니까? 아니잖아. 그죠? 봐봐. 이런 판례 있었잖아요. 판례 중에서. 만약에 학교 환경생 정화지역이야. 정화지역 내에서 지금 뭐 당구장 할 거야. 자, 그랬을 때 학교 환경위생 정화지역이면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이 걔가 우선 적용되는 거야? 우선 적용되는 거야? 아니면 학교보건법도 별도 적용되는 거야? 학교보건법도 별도로 적용되는 거지? 그렇잖아. 그래서 자, 학교보건법도 별도로 적용되니까 자, 신고하면 됩니까? 심사에서 수리해줘야 됩니까? 심사에서 수리해줘야 되겠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1번 질문은 지금 자, 건축법에 우선해서 적용된다 나왔는데 아니지. 그렇죠? 이거는 식품위생법하고 건축법이 별도로 적용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때
자, 그 건축법상에서 적법하게 신고 요건 갖췄을 때, 자, 그 식품위생법상에서 적법하게 영업신고해서, 자, 영업신고해서 적법하게 신고했을지라도 만약에 이 건물이 건축법상에서 신고할 수 없는 무허가 건물이야. 자, 무허가 건물이라면 이때는 적법한 신고할 수 있어? 할 수 없어? 할 수 없지. 자, 할 수 없을까? 1번 틀렸죠. 자, 2번 인허가가 의제되는 신고는 무슨 신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 자, 세 번째. 자, 3번인데 3번 조문이죠. 우리가 이제 행정절차법상 신고잖아. 자, 수리요한 신고, 요하지 않는 신고. 요하지 않는 신고야. 그래서 법령 등에서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 끝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을 때 법령상 요건 갖춘 적법한 신고서가 발송됐을 때도 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걸 봐야 된다 나오는데 이때 이제 자, 일단 그 3번 지문은 자, 발송됐을 때입니까? 자, 신고서가 도달됐을 때입니까? 도달됐을 때지, 그렇지? 자, 3번 옳지 않고요. 다음 가시면 4번에서 전입신고는 자, 거주 목적 외에 우리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 인연까지는 고려하는 것은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거주 목적 외에 목적에 대한 판단 외에 부동산 투기 등의 자, 목적 등의 공개상 예를 들어서 거부할 수는 없다, 그렇지? 맞는 얘기죠. 자, 답은 4번이 옳겠죠. 자, 7번 문제. 자, 국가배상법에서 옳지 않은 건데 요 1번 많이 봤던 거잖아. 그래서 이제 영조물 설치 관리하자 해서 우리가 이제 영조물이야. 얘가 영조물입니까? 공물입니까? 공물이지, 공물. 공물인데 이 공물은 우리가 공물은 소유권 개념, 관리권 개념. 관리권, 관리하는 거 관리. 국가가 소유할 필요 없어. 국가가 소유할 필요 없어. 국가가 소유 안 해도 그냥 관리하면 되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관리하는데 이때 요 관리를 자, 개인 땅이야. 개인 땅을. 자, 개인 땅을 국가가 관리해. 국가가 관리하면 얘가 이제 공물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이때 관리할 때 임차권, 전세권을 설정해서 관리하는 그런 자, 권한에 근거해서 관리하는 것만 아니면 무단 점유해서 관리하는 것도 무단 점유해서 관리하는 사실상 관리가 포함되지? 자, 사실상 관리가 포함되기 때문에 일단 1번 틀렸지. 자, 2번 영조물 설치 관리하자란 공공 목적에 제공된 영조물이 자, 그 용도에 따라서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말하는 거다. 그렇지? 맞죠? 그래서 이제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 못 갖춘 거다. 무슨 견해? 객관설. 이건 객관설이죠. 얘가 이제 자, 그렇고 예산 부족은 참작할 사유가 될지언정 예산 부족은 절대적인 안전성 결정지을 절대요건이 아니라는 거지. 다시 말하면 예산 부족은 불가항력이 아니다. 자, 4번. 자, 이 4번은요, 기본서에 있는데, 얘가 이제 4번은 처음 나왔어요. 이게 처음 나왔고, 우리가 이제 그 소음이야, 소음. 자, 매양리 사격장이라든지 아니면 뭐가 있었어요? 김포공항 이런 거 썼잖아. 어쨌든 이제 이 소음 등을 포함한 공해죠? 공해 지역인데, 이 공해 지역에서 이제 우리가 소음 같은 경우도 뭐 할 수 있어요? 국가가 배상해주죠? 배상해주는데, 요 4번은 뭐냐면요, 요 지역이 소음 지역이야. 소음 지역인데, 근데 피해자가 저 이러한 소음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어. 알고 있으면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온 거야. 이제 피해 용인하면서 이런 경우라면 가해자에 면책될 수 있다고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우는 지금 원래 이제 요 동네에 있었어. 동네에 있었는데 여기다 이제 매양리 사격장을 이제 만들어서 그렇죠? 자, 원래 동네에 있었는데 매양리 사격장을 만들어서 이제 소음 피해를 준 거야. 그런 경우라면 국가가 배상해 준다는 거야. 근데 저기 김포공항이야. 근데 이제 어때? 상대방이 이제 자, 이 지역에 소음 등이 발생하는 걸 알고 있어. 알고 있으면서 뭐 한 거야? 자기가 자발적으로 온 거야, 그렇죠? 다 피해를 용인하면서 그 소음이 발생할 것을 용인하면서 왔다는 거지. 그런 경우라면 자, 가해자가 책임지는 거다. 아니면 피해자가 다 용인했다는 거야. 다 받아들였다는 거지. 이런 경우라면 가해자가 이제 책임 면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단 4번은 처음 나온 판례입니다. 자, 근데 뭐 답은 1번이 쉬우니까, 그렇죠? 자, 그럴 수 있었고. 자, 8번 부담 문제인데, 요 부감 파트는요, 여기 뭐 그 사례 문제인데 어려운 판례는 아닙니다. 어려운 사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자, 갑은, 자, 관할 행정청 A에게, 자, 도로 조명 허가를 신청했고, 이에 대해서 행정청 A는, 자, 주민의 민원 고려해서 갑에 대해서, 자, 공원 부지 기부 체납할 것을 부과노는지 했다는 거지. 자, 이와 관련돼서 옳지 않은 건데, 1번. 만약에 이제 기부 체납할 것이 조건이다. 조건이면 갑은 자, 부감부 행정행위 전체를 취소 소송 대상으로 해서 부감만의 취소를 일부 취소해야 된다. 나오는데 우리 판례는
보세요. 전체 등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 다음에 부감만 취소해. 이거 뭐야? 진정 일부 취소, 부진정 일부 취소. 부진정이지. 근데 우리 판례가 부진정 일부 취소 인정 인지 안 해. 부진정 일부 취소 인정 안 하잖아. 이거 그러면 부감만 취소하는 거야? 전부 취소야? 전부 취소해야지. 그렇지? 자, 1번 틀렸죠? 2번. 자, 위 부관이 부담이면. 자, 부담이면 부관만 독립해서 취소 소송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데 부관만의 독립 취소 가능하다. 나와 있죠? 근데 부관만 가능하지. 부관이면, 부담이면. 그렇지? 맞죠? 자, 세 번째. 자, 위 부관을 부담으로 볼 때 갑이 그 부담이야. 부담은요. 우리가 해제 조건하고 부담 차이가 뭐야? 해제 조건은 자, 나중에 이제 사실 정치하면 효과가 당연히 없어져. 부담은 당연히 없어져. 다시 처리한다고 처분해줘야 돼. 처분해줘야지. 처리 안 하면. 처리 안 하면 행정처분 행정처분 죽어 살아있어. 살아있겠지? 자, 그래서 이제 3번 가보세요. 자, 위 부관을 부담을 볼 때, 자, 갑이 정해진 기간 내에 공원 부지를 기부 체납하지 않은 경우라도, 자, 도로 점용 허가를 처리하지 않는 한, 자, 도로 점용 허가는 유효하다. 맞죠? 처리 안 했잖아. 유효하잖아, 지금. 맞는 얘기고. 자, 요 4번이 그거잖아. 우리가 이제, 자, 공법상 법률관계인 부관이 잘못됐어. 부관이 무효면, 자, 그 이행으로 한 민사계약도 무효예요? 그거 아니잖아. 그치? 자, 민사관계하고 부관 관계없지? 그래서 거기 이제 4번 가면 부과된 부담이 무효야. 무효인데 갑이 이 부관 이행해서 기부신을 완료했다는 거야. 그래서 갑이 부관을 이행해서 기부신을 완료했다 무슨 얘기야? 내가 이제 사법상 법률관계라는 거지? 그러면 부관이 무효면 사법상 법률관계 무효냐고. 무효 아니지. 그렇지?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갑이 그 기부체납 행위한 것은 당연히 무효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부관이 무효일지라도 자, 그 이행으로 부관의 이행으로 행한 사법상 법률관계 무효 아니잖아. 그 판례입니다. 그 판례는 풀어쓴 거잖아 지금. 자, 그래서 일단 4번은 맞죠. 1번 틀렸고요. 자, 9번 문제. 요 9번은요 우리가 그 수업 중에 그거 있었잖아. 예식장 폐업한 거. 자, 예식장 폐업한 거. 자, 폐업하면 이것이 철회야 실효야? 자, 폐업하면 실효. 자, 실효면 행정청이 처분해줘야 돼. 당연 실효니까 당연히 없어져. 당연히 없어집니다. 당연히 없어지면 나중에 행정청이 취소한다고 한 것은 얘가 처분이 있는 거야? 쓸데없는 짓 한 거야 그냥? 쓸데없는 짓 한 거지 그냥. 그치? 그래서 그 내용 보세요. 요 9번 사례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 갑은 자,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서 영업 중에 있었던 중 경기 부진 이후로 2015년 8월 3일 날 폐업했고 관련 법에 따라서 폐업 신고했어요. 이때 자, 관할 시장은 잦은 폐업 이후로 2015년 9월 10일 날 갑에 대해서 자, 위 영업허가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는 거야. 보세요 지금 9월 10일 날 취소하는 처분을 통해서 허가가 없어진 거야? 아니면 8월 3일 날 폐업을 없어진 거야? 폐업을 없어진 거야. 자, 그러면 9월 10일 날 허가 취소한 것은 처분이야, 처분 아니야? 처분 아니야, 얘는. 처분 아니잖아. 그렇죠? 그냥 그렇죠? 이미 없어졌어. 이미 없어진 관계를 단지 뒤에서 확인하는 거지. 얘는 처분이 아닌 거지, 그렇지? 자, 그래서 이를 갑한테 통지하지 않았다. 이후 갑은 경기가 활성되자 자, 유흥주점 허가를 재개하려고 관할시장한테 재개업 신고를 했어. 근데 허가가 이미 취소되었다고 이제 회신 받았다는 거지. 자, 이때 허가 취소 사실을 알게 된 갑은 자, 2016년 3월 10일 날 자, 위 2015년 9월 10일자 영업허가 취소 처분에 취소구하는 소송 제기했다.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이에 대해서 일단 1번 가면 자, 갑에 대한 유흥주점 허가는 2015년 9월 10일자 영업허가 취소에 의해서 소멸된다? 틀렸죠? 자, 9월 10일이야? 8월 3일이야? 8월 3일 없어졌어요. 2번 2015년 9월 10일자 영업허가 취소 처분은 갑한테 통지 안 됐기 때문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허가 유효하다? 아니지. 실효니까 이미 없어졌잖아 이미. 그치?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세 번째, 자, 2015년 9월 10일 날죠. 자, 9월 10일 날 허가 취소 처분인데, 이 취소 처분 등에 대해서 이제, 자, 제기한 이 소송이죠. 이 소송은, 자, 일단 얘가 처분 아니야. 처분이 아니잖아. 아니기 때문에 행정 소송 대상이 안 되잖아. 안 되니까, 자, 각하한다. 맞는 얘기지? 각하합니다. 맞습니다. 자, 4번. 자, 갑에 대한 허가는 2016년 2월 3일 날 자, 갑의 재개업 신고를 통해서 다시 효력이 생겼다 나오는데
자, 일단 유흥적 허가야, 허가. 허가는요, 얘가 신고사항이야, 신고업이야, 허가업이야. 허가업이야, 그렇죠? 허가니까 신고했다 되는 거야. 허가를 받아야 돼. 허가를 다시 받아야지, 그렇지? 자, 그래서 이제 재개업 신고를 통해서 허가 효과가 다시 부활되지 않습니다. 허가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4번 틀렸죠. 자, 3번이 자 옳겠죠. 자, 10번. 자, 취소 소송에서 협의 소액인데 옳지 않은 것은 뭐 여기 쉬운 판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중적 제재가 대통령령이 아니라 불형에서 불형. 자, 불형이면 성격은 행정 규칙. 근데 이 판례가 과거에는 얘가 행정 규칙이기 때문에 자, 소액이 없다고 했었어. 근데 이 판례가 이제 바뀌었잖아. 바뀌고 지금 어때요? 지금은 행정 규칙인지 법규 명령인지 묻지 않고 현실적으로 가중적 제재 받을 위험성이 있지. 불용했을지라도 그래서 이제 현실적인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자, 취소할 이익은 있다, 그렇죠? 자, 취소할 이익이 인정되기 때문에 일단 1번 틀렸어요. 2번 건축 허가가 이것거리 주지 않았는데 이미 건물 완성됐어. 건물 완성된다면은 취소할 이익은 없지. 자, 3번. 자, 현역비 입영 대상자가 입영했는데 자, 입영했는데 입영 통지 처분 취소되면 원상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처분 집행 후라도 입영 통지 취소 구할 이익이 있다. 맞죠? 자, 4번. 지방의 의원이야. 자, 의원인데 여기는 이제 요 판례 두 가지 있잖아요. 판례가 두 가지가 있었고 소액이 없다고 본 판례가 있고 최근 판례는 지방의 의원이 자, 유급직이니까 소액이 있다고 봤잖아. 근데 여기서는요. 여기는 지금 한 가지 힘들었어요. 힘들져갖고 뭐라고 지금? 월정 수당. 자, 월정 수당이니까 취소해야 돼, 안 해야 돼? 이거 받으려면. 취소해야 되겠지? 그래서 취소를 구할 만한 이익이 있는 거지. 맞죠? 자,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자, 11번. 자, 과태료 등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행정 법규 위반 행위 등에 대해서 과해지는 자,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라 질서벌이다. 맞고요. 2번. 질서 위반 행위에 따르면 고의나 과실이 없는 질서 위반 행위는 과태료 부과하지 않는다. 맞죠? 근데 우리가 이제 제가 3번 그 많이 봤던 건데 조례야, 조례. 형벌은 누가 부과하는 거야? 국가가 부과해, 지방자치에서 부과하는 거야. 형벌은 국가가 부과해. 국가가 부과하니까 형벌은 조례 부과하면 안 됩니다. 근데 과태료는 지방자치에서 부과하지? 자, 지방자치에서 부과하니까 과태료는 조례로 부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례 근거에서도 부과할 수 있어요. 맞는 질문이죠. 또 한 가지 기억하시면 우리가 조례 근거에서 되는 거 또 있어요. 뭐 있어요? 대집행. 대집행도 이제 그 대체적 자기 의무를 부과하는 법이 조례죠. 조례도 가능하잖아. 그래서 조례 근거에서도 자, 조례 근거에서도 대집행할 수 있잖아. 그다음에 자, 4번 가면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른 자, 과태료 부과 처분은 항고 소송 대상인 행정 처분에 해당한다. 그렇지? 자, 일단 이제 4번 지문은 자, 틀렸지. 과태료는 행정소송이야, 이의제기야. 자, 이의제기하면 됩니다. 이의제기하면 행정법원, 지방법원, 그렇지? 자, 4번 틀렸고, 자, 12번 집행정지인데 저 가처분 나왔죠 이번에? 저 그랬잖아, 가처분 2년만에 한번 이번에 2년에 한번 나온다고. 2년에 한 번씩 나와요, 2년에 한 번씩. 그래서 저번은 작년 안 나왔었어요. 안 나왔었는데 그 전에 나왔었지, 그렇지? 그래서 얘는 이상해. 저 같은 이상하게 2년에 한 번씩 나와, 이렇게 2년에 한 번씩. 근데 이번에 이제 주의할 게 있어요. 주의할 게 뭐냐면 이번에 판례 나왔어, 그렇죠? 제가 해볼게. 이거 맞아요? 자, 관리처분 계획안에 대한 총회 결의 무효확인 구하는 거야. 자, 관리처분 계획안에 대한 총회 결의 무효확인 구하는 소송. 그 소송에서 가처분 인정 안 된다. OX. 저거 했었는데 문제풀이 시간에 가처분 인정 안 된다. 가처분 인정됩니다. 자, 주의할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자, 그 판례 나왔는데. 자, 그러니까 항고소송이야, 항고소송. 자, 항고소송이 있어, 이렇게. 이게 있는데, 항고소송은요, 처분이야. 처분 등에 대해서 뭐 하는 거야? 처분 등에 대해서 우리가, 자, 집행정지 어디서 인정해요? 집행정지는 취소소송하고 또 한 가지, 무효확인소송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처분 등에 대해서, 자, 취소소송과, 자, 무효확인소송, 자, 무효확인소송이라는 이러한 본안소송, 그렇죠? 이러한 본안소송을 적법하게 먼저 제기한 다음에 그 다음 가서 뭐 하는 거야, 이제? 그 다음 가서 집행정지 하잖아, 이렇게. 자, 그 다음 가서 여기서 이제, 자, 이거 제기한 다음에 집행정지 합니다. 자, 집행정지 하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보면요, 우리가 이제 집행정지 어디서 하는 거야? 당사자 소송에서, 항고소송에서.
집행정지 항고소송 하는 거예요. 근데 자, 이거 생각해봐. 당사자 소송이지? 당사자 소송은요, 우리가 이제 취소 소송이나 무효확인 같은 처분 등에 대한 소송이 아니잖아. 이게 처분 등에 대한 소송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 소송은 집행정지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집행정지 하는 게 아니고 당사자 소송에서는 가처분 민사쟁소법상에서 그 민사쟁소법상에서 가처분죠. 왜냐하면 당사자 소송은 국가와 국민이 평등하잖아. 평등하니까 항고에 있는 이 집행정지 준용하겠어? 아니면 자 평등한 민사소송을 준용하겠어? 민사소송 준용하겠지, 그렇지? 자 민사소송 준용하니까 당사자 소송에서는 가처분 인정합니다. 여기는 인정해요. 자 우리 집행정지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떤 게 있냐면 이거 있었잖아. 관리처분 계획안. 자 관리처분 계획안. 자, 요 계획안 등에 대한 계획안에 대한 총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이지. 요 총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 이 무효확인은 얘가 이제 성격이 항고 소송이야, 당사자 소송이야. 당사자 소송이지. 당사자니까 뭐 하라고? 집행정지하라고, 가처분하라고. 가처분하라 그런 거지.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요 판례 나왔을 때 그렇죠? 또 수험장 갔는데 가처분 안 된대 그러잖아 우리가. 가처분 안 된대 그렇죠? 그러니까 또 안 된다고 하시면 안 돼. 응? 어디서 안 되는 거라고? 가처분은 항고소송에서. 응? 자 그러면 당사자는 집행정지 안 되는 거야. 집행정지 안 되는 거고 가처분 돼요. 여기는 이해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 판례 이번 새로 나왔어요. 자 혹시 모르니까 같이 하시고 다음에서 이제 그래서 일단 1번 가면 집행정지는 자 적법한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인 것을 요한다. 맞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본안 소송이 위법이면 집행정지 할 수 없습니다. 자 2번 거부 처분 등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도 집행정지 허용된다 하는데 거부나 부작이 안 돼, 집행정지 안 되잖아. 틀렸고 자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은 항고소송도 안 됩니다. 항고소송 이제 안 되는 거고 자, 네 번째 집행정지 결정인데 우리가 결정도 기소력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판결 결정 둘 다 있기 때문에 집행정지 결정 나오면 그 결정의 취지에 따라서 행동할 기소력은 생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자, 그 지문 중에서 1번이 옳겠죠. 자, 13번. 자, 정보공개법인데 옳은 것은 자, 1번에서 이제 그 학교잖아, 학교. 뭐, 초중고등법에 따른 학교죠. 학교는요, 국공립학교든 아니면 사립학교 관계없어요. 관계없이 이제 얘가 다 공공기관에 포함됩니다. 자, 그래서 공공기관에 포함되고 판례 교육이잖아. 판례가 뭐냐면, 사립학교가 자, 국가의 지원, 국비 지원, 국비의 지원을 받는 범위 내에서만 공공기관이다? 그게 아니다, 그렇죠? 국비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것도 공공기관이니까 공개해주라. 그런 판례 있잖아. 그래서 이제 사립학교도 공공기관 속에 포함되는 겁니다. 자, 2번. 공개 방법을 선택해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하더라도 공공기관은 정보 공개 청구자가 선택한 방법 등에 따라서 공개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공개 청구한 대로 공개해 주는 거야. 응? 예컨대, 자, 복사 청구하면 복사 주는 거고, 자, 파일 청구하면 파일로 주는 거고, 그치? 그래서 공개 방법을 당사자가 선택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선택할 수 없으니까 틀렸죠, 2번? 3번 정보 공개 청구 등에 대해서 우리가 비공개하잖아요. 비공개. 우리가 비공개하거나 부분공개하죠. 자 이때는 이제 불복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불복 방법 뭐야? 정보 공개법상 이의신청이지. 이의신청은 의무적. 두 번째는 행정심판법 정한 심판이지. 세 번째는 행정소송법 정한 소송이지. 자 그래서 이때 요 이의신청은 정보공개법이 먼저 거쳐야 된대 아니면 이의신청은 의무적이래. 의무적이잖아. 자, 의무적이니까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심판 청구할 수 있어요. 자, 3번은 옳은 질문이지. 4번 가면 정보공개 청구자는 정보공개와 관련한 자,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등에 대해서 자, 이의신청할 수 있지만 자, 부분 공개 결정 등에 대해서는 따로 일신할 수 없다. 그렇지? 그래서 일단 4번은 자, 부분 공개도 침해입니까? 침해 아닙니까? 침해지. 그렇죠? 당연히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자, 3번 틀렸고, 3번 옳겠고. 14번. 행정심판 등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건데, 여기는 지금 함정이 좀 있어요. 함정인데, 뭐 쉬운 함정이야. 그래서 이제 거기 가시면, 우리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는 두 가지 있어요. 뭐 있어요? 재결하고.
행정심판 재결이야. 행정심판 재결 등에 대해서 또 심판 재개? 또 심판하는 거야? 소송하는 거야? 소송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행정심판 재결 나오면 자, 재결 등에 대해서 원처분에 대해서 원칙은 원처분. 자, 근데 재결은 재결 자체 됐을 때, 그치? 그때 하는 거잖아. 자, 그래서 일단 자, 그거 또 뭐 있어요? 대통령 처분, 그치? 대통령 처분도 심판에 소송해. 원칙 소송이지. 자, 그래서 일단 자, 옳지 않은 건데 1번에서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거부처분과 부작위 등에 대해서는 일정한 처분하도록 의무이행 심판은 현행법에서 인정되고 있다. 맞죠? 자, 의무이행 심판 인정하잖아. 자, 2번 행정심판위원회는 자, 심판 청구 대상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식한테 불이한 재결하지 마라. 그치? 자, 그래서 이제 자, 불이익변경 금전칙이지? 불이익한 재결하지 마라. 세 번째 행정심판 재결 등에 대해서 재결 자체 하자 있어. 이 경우 심판 청구한다? 심판 청구하는 거야. 재결 자체 하자 있으면 요 재결 등에 대한 항고소송이야. 재결 등에 대해서 항고소송하는 거지. 자, 4번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 신청했을 때 물론이고 직권으로든지 임시처분을 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임시처분하고 집행정지는 직권이야 신청이야. 둘 다 돼요. 둘 다. 그래서 이제 신청 직권 다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자, 임시처분하는데 하나 더 기억하실 건 뭐야? 하나 더 기억할 것은 행정심판은 가고제가 두 가지잖아. 가고제 두 가지. 집행정지하고 임시처분 둘 있죠? 이 둘 중에서 어떤 것을 하는 거라고? 집행정지소랍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임시처분 언제 하는 거야? 집행정지로 자,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하는 거지. 자, 그런 질문이고. 자, 15번 행정상 강제 집행 등에 대해서 옳은 건데 1번 법령에 의해서 행정 대집행 절차가 인정되면 따로 민사소송으로 자, 철거 구할 수 있다? 구할 수 없죠. 2번 자, 개고하고 자, 영장 통지는 우리가 급하면 생략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상시라든지 자, 위험이 절박할 때는 개고하고 영장 통지 절차는 생략할 수 있다. 맞죠? 세 번째, 자, 공매 통지인데 우리가 여기 그 판례 있잖아. 자, 판례 가시면 뭐가 처분이에요? 자, 공매 통지가 처분이야? 공매가 처분이야? 공매가 처분이지. 자, 그러면 공매 통지, 자, 공매 공고, 공매 결정은 처분이 아니죠. 그래서 일단 3번은 공매 통지 처분이다 나오는데 틀렸잖아. 공매 통지, 자, 공매 결정, 공매 공고 처분 아니에요. 네 번째에서 이행 강제금 승계한다? 자, 승계돼, 승계 안 돼? 승계 안 되죠. 자, 4번 틀렸고. 옳은 것은 2번. 자, 16번 보시면 자, 행정소송 중에서 옳은 것은 1번 지문에서 자, 부가가치세 환급세 청구죠. 자, 민사소송, 당사자 소송. 자, 2번인데 요 2번이 안 나왔던 판례예요. 자, 2번이 안 나왔던 판례인데 그래서 이제 요 2번이 안 나왔는데 그 3, 4번을 보시면 그렇죠? 일단 요 16번은 좀 어려웠었어요. 그렇죠? 어려웠는데 왜냐면 거기서 3번 판례를 많이 봤던 판례야. 그지? 3번 판례 많이 봤던 판례고 그래서 이제 뭐 생태 자연도 1등급인데 여기서 이제 2등급, 3등급 정했다는 거야. 자, 이런 경우 등에 있어서 1등급 권역의 주민은 자, 등급 변경 등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 자격이 있어 없어? 없지. 그렇죠? 여기는 반사이계예요, 개인 공권이에요. 응? 그동안 국가가 그렇죠? 1등급 정해졌기 때문에 그렇죠? 정해졌으니까 뭐 한 거야? 응? 그동안 자, 그래서 이제 좋은 한국수 사는 거잖아 지금까지. 그렇지? 안 그래요? 자, 그래서 저도 이제 가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도 반사이기입니다. 저도 개인공권 아니잖아. 그렇죠? 국가가 행정법을 시험 과목에 넣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먹고 산 거야 지금. 그렇잖아. 국가 나를 위해서 나한테 먹고 살려고 나를 위해서 정한 것은 아니잖아 지금. 그렇잖아. 그러니까 시험 과목 변경이지. 시험 과목 변경에 대해서 나는 재판을 못 합니다. 반사이기잖아, 그렇지? 그렇잖아.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여기는 3번은 반사이기가 개인공권이야. 예, 반사이기지, 그렇죠? 그런 거고. 자, 두 번째. 자, 4번 가보세요. 4번은 뭐냐면, 얘가 이제 그 처분사유 추가 변경이에요. 처분사유 추가 변경인데, 처분사유 추가 변경 파트 가시면요. 얘가, 자, 그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있는 거하고,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없는 게 있어요. 그렇죠? 없는 게 있는데, 근데 그걸 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냥 지금 잠깐 마마 봐서 그냥, 잠깐 마마 봤으니까, 다음에 나올 때는 나올 수 있어, 이제. 한번 또 봤잖아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에 나올 수 있겠지 이제. 그래서 처분사유 추가 변경까지 기억하세요 이제 앞으로. 그래서 일단 이제 그 4번에서 우리가 처분사유 추가 변경 언제 하는 거야?
처분사의 추가 변경은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없었다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자 4번 가면 처분청이 뭐 처분 당시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지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 변경하는 경우에 법원은 처분청이 처분 당시 적시한 구체적 사실에 대해서 자 처분 후 추가 변경한 법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할 수 있다. 맞는 질문입니다. 맞는 질문이고 일단 여기 지금 기본적 사실관계 바뀌었다고 그냥 법만 추가했다고 지금. 법만 추가했다고. 자, 이런 경우라면 이제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있으니까 추가 변경할 수 있죠. 자, 추가 변경할 수 있고 이때 추가 변경된 법을 적용해서 할 수 있다. 맞는 얘기예요. 자, 4번 옳고 2번 가면요. 2번은 그냥 이제 처음 나왔어요. 이게 판례가. 자, 2번 판례 처음 나왔는데 근데 그냥 딱 봤을 때 저 그냥 대충 때려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보면 얘한테 지금 불리합니까? 불리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야. 그래서 국가기관인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자 그에게 직원 등에 대한 중징계 요구를 취소하라는 등의 조치 요구를 한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징계 요구 취소하라는 조치 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 자 이때 선거관리위원장 어때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원 등에 대해서 중징계 요구를 취소하라고 지금 조치 요구한 거야. 요구 등에 대해서 지금 불만 있어? 불만 없어? 불만 있겠지, 그렇죠? 자기가 권한자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때 자기 권리 침해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원고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자 4번 질문이겠죠. 자 다음 17번. 행정행위 하자 등에 대해서 옳은 건데 자 1번 임용 당시 공무원 임용 결격자입니다. 자 어때르면 처음부터 얘가 이제 공무원에서 온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국가한테 관심이 있어도 요 임용행위는 무효다. 무효. 자 무효고 여기서 이제 무효인데 이 판례 답 나오는 말이 뭐예요? 무효인데 자 무효에서는 신뢰 원칙은 적용 안 된다 그 얘기지. 그래서 신뢰 원칙에서 이 판례 봤었잖아. 그 다음 두 번째 가시면 철거 명령 무효야. 우리가 보세요. 철거 명령하고 개고 하자 승계돼요? 승계 안 돼요? 자 동일효과 별개효과. 별개효과 승계 안 되지. 승계 안 되는데 무효면 승계할 수 있잖아. 자 일단 요 2번 무효잖아. 무효니까 개고도 무효겠지? 승계해서. 자 3번 많이 했던 거잖아. 3번에서 치유인데 하자 치유 문제에서 절차 형식은 취할 수 있어? 내용은 행정처분 내용은 치유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일단 내용상 하자 치유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될 수 있는데, 형식과 절차 하자가 치유 안 된다. 그치? 바뀌었지, 지금. 자, 4번 이거야. 4번 뭐냐면, 우리가 이제 위헌 나왔어요. 법이 위헌 나오면, 자, 위헌인 법에 근거해서 집행할 수 있어? 집행 안 되잖아.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자, 4번 가면 부담금, 자, 부가처분 후에 근거법 위헌 나왔어. 이때 그 부가처분 등에 대해서 불가쟁력이 발생했고, 그죠? 위헌 결정 전에 이미 행정처에 압류했다는 거예요. 압류했을지라도, 자, 위헌 나오면 후속 절차인 체납처분 절차는 진행할 수 없잖아. 자, 진행할 수 없으니까 부담금 강제징수 안 되겠지. 자, 2번 틀렸죠? 2번이 옳겠지. 자, 18번. 자, 항고소송 대상되는 처분 등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건데 요 지문 일단 요 판례 1번이죠. 요 판례 1번이 안 나왔던 판례예요. 자, 처음 나왔던 판례입니다, 이게. 그래서 한 3개 정도 처음 나온 것 같은데, 그지? 그래서 요 판례 1번이 처음 나왔는데 2, 3, 4번이 그냥 쉬워. 자, 그래서 이제 2번 보세요. 토지대장에서 그 소유자 명의 변경 신청한 거잖아? 우리가 무허가 건축물 대장 삭제한 거하고 자 토지 대장상의 소유자 명의 변경 거부한 것은 처분이 아니잖아. 처분 아니기 때문에 일단 2번 틀렸잖아. 바로 2번 답이네 그냥 그치? 2번 틀렸고 3번에서 금융감독원장의 문책경고는 문책경고는 처분이지. 그치? 처분성 있었고 자 4번에서 이제 우리가 정년퇴직하고 당연퇴직 인사 발령은 자, 이미 없어진 인사관계를 단지 뒤에서 확인한 것 뿐이야. 자, 확인한 것 뿐이니까 당연퇴직하고 정년퇴직의 인사 발령은 처분이 아니지. 그치? 자, 그래서 이제, 자, 그랬었고, 1번 가보세요. 1번은요, 보시면 얘가 이제 성격이 권력적 사실행위야. 그래서 이제 뭐냐면, 교도소장이, 그죠? 그동안 접근할 때 교도관 참여 대상자로 이제 지정한 거야. 우리가 이제 원래, 그죠?
원래 이제 교도관이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뭐 한 거냐면 이 사람은 교도관 참여해서 이제 들으라는 거야. 뭔 얘기 하는지 들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도관 참여 대상자로 결정한 겁니다. 이것은 뭐겠어? 성격이 권력적 사실행위지. 그래서 이제 국가가 이제 우월적 지위에 사는 거잖아. 그래서 성격이 권력적 사실행위라서 행정 처분 속에는 얘가 포함된다는 거지. 자, 그럼 일단 2번 옳지 않겠죠? 자, 19번입니다. 19번은요, 이게 쉬운 문제, 이게 쉬운 문제인데, 여러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한 거야, 지금. 그치? 우리가 다 알잖아. 그렇죠? 아니, 이론을 알고 있으면서 왜 적용이 안 돼, 지금? 아, 그렇잖아. 아, 인가 파트에서 기본행위 하자 있어, 기본행위 하자 있어. 기본행위 하자가 있고, 인가 하자 없어. 재판 대상이 인가야, 기본행위야. 기본행위잖아. 그치? 자, 보세요. 여기 지금 보시면, 사립학교 임원 취임이잖아. 사립학교 임원 취임 생위는 얘가 성격이 뭐야? 얘가 인가지, 인가잖아. 저 인가인데 여기 지금 어디 하자 있어. 자, 거기 보시면 사립학교 법은 학교 법인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학교 법인이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관할장에 승인을 얻어야지 취임할 수 일단 나왔잖아. 자, 그러면서 이제 학교 법인이 임원을 선임하면 행정청에 승인해줘야지 효과 생긴다고. 자, 성격 인가라는 거지, 얘가? 인가다 나온 거고, 이때 A 학교가 이제 뭐 한 거야, 이제? 학교가 이제 이사회에서 선임하는데, 이사회를 수립 안 했다는 거야.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고 B 임원을 선임했죠. 그치? 자, 이런 경우라면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어? 이사회 선임이라는 기본행위가 잘못됐잖아, 기본행위가. 자, 기본행위 잘못됐는데, 자, 취임 승인 요청하니까 행정청이 뭐 해준 거야? 자, 취임 승인했다. 자, 취임 승인 뭐야, 성격이? 인가를 내렸다는 거지? 자, 지금 하자 어디 있어? 인가 있어? 기본행위 있어? 기본에 하자 있잖아, 기본에 지금. 그치? 자, 이랬을 때 이제 옳은 건데, 1번. 자, 관할청의 임원 취임 승인으로서 선임 절차상 하자는 치유되고, 우리가 생각해봐. 기본행위, 그랬잖아. 자, 기본 1층이야? 인가 2층이지? 1층 무너졌어. 자, 1층 무너지면 2층 떠 있어? 같이 무너져. 같이 무너지잖아. 그렇죠? 기본행위 하자 했으니까 취임승이 나왔다고 해서 얘가 치유되는 거야. 치유 안 되고 오히려 인가도 뭐 하자 생기는 거야. 오히려 인가도 하자 생기겠지.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관할청의 임원 취임 승인으로서 선임 절차상 하자는 치유되고 치유 안 됩니다. 자, 치유되는 거야. 오히려 자, 취임 승인이 하자 생기는 거야. 취임 승인이 취소나 무효라는 하자 생기겠지. 그렇지? 자, 그리고 이제 2번 가면 자, 임원 선임 절차상에서 하자 이유로 자, 관할관청의 자, 취임 승인 처분 등에 대해서 취소 구하는 소송 안 된다. 맞지? 자, 보세요. 지금 임원 선임 절차 하자잖아. 다시 말하면 기본행위 하자잖아. 기본행위 하자 이유로 인가에 대한 취소 구하는 소송 안 된다. 지금 맞잖아, 지금. 여긴 지금 재판 대상이 자, 인가예요, 기본행위예요? 기본행위잖아, 기본행위. 자, 2번 맞고. 3번 A 학교 법인의 임원 선임 행위 등에 대해서 선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서 자,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다 나오는데 학교 법인의 임원 선임 행위는요, 얘가 기본행위고 얘는 처분이 아닙니다. 얘가 인가입니까? 인가 아니지 않습니까? 처분이야. 그냥 사립학교에서 선임한 것은 민사행위야. 그 민사행위 사법상 법률관계야. 사법상 법률관계니까 뭐라 하면 돼? 취소 소송이랑 행사 소송이야, 민사 소송이야. 민사 소송인 거죠, 여기는. 그렇지? 자, 다음 네 번째에서 임원 취임 승인이 특허다? 특허입니까? 임원 취임 승인은 학교가 자, 임원으로서 선임된 자를 지금 보충해 주는 겁니까? 보충해서 효력을 완성해 주는 얘가 인가지, 인가. 그렇지? 그래서 이제 4번은 자, 틀렸죠. 2번 옳죠? 20번 행정절차법 적용 등에 대해서 옳은 건데 여기 일단 이제 자, 거기서 보면 그 4번 지문이 되게 쉬워요. 그렇죠? 쉽기 때문에 답은 고를 수 있습니다. 고를 수 있고 1번이죠. 1번은 판례 아니에요. 1번 판례 아니고 그냥 그렇지? 판례 아니고 그냥 그렇죠? 그냥 출제는 그냥 꼬아서 낸 거야, 그냥. 근데 여기서 보면 상대방의 규칙 사유로 야기가 된 처분 하자를 이유로 수익적 행정행위 취소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절차법상에서 사전통지 대상이 안 된다 나오잖아. 그렇지? 근데 수익적 행정이 취소하잖아. 자, 이것은 자, 권익제한이지. 권익제한이니까 사전통지 해야 돼. 근데 그러면 상대방의 규칙 사유로 야기됐으니까 통지 안 할 거냐 하는 거야. 우리가 사전통지 언제 안 해요? 공복에 자반 불필요하잖아.
공공복리, 자, 자격이 없어지면 일정 처분해줘야 돼. 자, 또는 이제 불필요해. 그 세 가지잖아. 근데 상대방의 귀책 사유는 그 세 가지에 포함되지 않잖아. 그 세 가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사전 통지 대상은 되지 않겠지. 그치? 자, 사전 통지 대상이 안 됩니까? 됩니까? 사전 통지 대상, 그 예외 사유 속에 포함되잖아.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자, 이 1번은 자, 상대방 귀책 사유로 야기된 자, 수익적 행정에 취소할 때도 사전 통지 해줘야 됩니다. 자, 2번 가면 행정 절차 법령이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죠. 여기서는 자, 전부 등에 대해서 행정 절차법 적용 안 된다? 맞아, 틀려. 전부의 세 가지야. 세 가지죠. 뭐 있었어요? 세 가지. 암기라고 말씀드렸는데 불필요할 때. 자, 두 번째 곤란할 때. 자, 곤란할 때. 세 번째 준하는 잘 적으셨을 때. 그 세 가지입니다. 자, 세 번째에서 자, 영업자 지위승계죠. 영업자 지위승계할 때도 누구한테 통지해줘? 양수인, 양도인. 양도인이죠. 자, 양도인이니까 이제 여기서 종전 영업자한테 사전 통지 거쳐야 되는 대상 아니다? 종전 영업자는 사전 통지 자, 대상 됩니다. 자, 3번 틀렸죠. 4번 행정청과 당사자 사이에 행정 절차법상 규정된 자, 청문 절차를 배제하는 내용의 협약이 자, 체결됐다 하더라도 자, 그러한 협약이죠. 우리가 청문 절차는 행정청 인정해 준 거야.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준 거야.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 협약을 통해서 배제할 수 있습니까? 배제 안 됩니까? 배제 안 됩니다. 자, 배제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자, 청문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 아니다. 예외적인 경우 아니니까 청문 절차 거치라는 겁니다. 그렇지? 자, 그래서 이제 답은 4번이죠. 그래서 뭐 지금 풀어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렇죠? 몇 가지 지금 빼고는요 그냥 풀만했어요. 했었기 때문에 그냥 자, 다시 공부 그렇죠? 뭐 시험 보시면요, 이게 좀 자신감도 생기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신감 안 생기세요? 그래서 하여튼 뭐 또 지방지도 시간 많이 남았고 그렇죠? 아직 뭐 2개월이나 시간 남았기 때문에 좀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 잘 하시면 열심히 하시면 지방직에서 좋은 성과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고생하셨습니다.